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제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운명을 갈아타는 것에 대하여 스프레드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이는 대로 물 위에 꽃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모르는 미래사에 대해서 이 물 위에 이렇게 뭔가를 띄워놓고 그 상황을 읽어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서 타로 카드로 그것을 대체하여 운명을 갈아타는 어떤 스킬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을 어떻게 내가 갈아탈 수 있는지, 나에게 다가오는 운이, 예를 들자면 좋은 운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나쁜 운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떤 물결로 갈아타기를 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식의 운명을 갈아타는 기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에 있는 카드는 지금 현재 나에게 당면한 상황이죠. 내가 어떤 물결을 지금 타고 있다 하는 건데, 다가올 물결은 어느 쪽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 이 미래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과 미래 운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A, B, C, D, E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타입부터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로큰 링이라 해서, 링이라는 것은 반지죠, 반지. 반지는 어떤 관계나 어떤 사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이 결속되어 있는 것인데, 이 링이 세 조각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당연히 어떤 관계나 또는 로맨스, 뭐 애정 문제죠, 애정 문제.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면 동업하는 관계. 이런 유대감이 깨지는 거죠. 다소 불길하긴 하지만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항상 시작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흩어지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이 생겨남으로써 이것이 없어지고, 이런 관계는 끊임없는 우리 인생살이의 순환의 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간 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집착을 하다 보면 마음이 쓰리기도 하고 애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애정사 문제에 있어서는 때로는 죽을 만큼 괴롭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죽지 않을 사람이 없죠.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다 놓고 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인생의 어떤 뭘 본다면 그것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핑의 원리는 이미 깨어진 것은 붙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썩은 이를 내버려 두면 2차, 3차 오염이 생기죠. 뽑아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다음에 또 어떤 관계로 돌입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막장이구나 생각하면 단념을 빨리 해버리는 것이 내 마음의 상처도 덜 남고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에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네가 아니니까 그렇지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같습니다. 어느 사람인들 사랑이라는 경험을 하면서 쓰라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사업 실패를 한두 번 또 몇 번씩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도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쓰라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내 스스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은 다 살아가는 과정이니 내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헤엄을 좀 잘 치는 겁니다. 헤엄을 잘 치고 능력도 있고 체력도 있으면 그 파도에 부딪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깡다구를 부려보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하고 달라든다면, 저항을 해보겠다면, 그러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니 순리적으로 그 운명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어떤 지금 내가 뭐 사랑의 시련도 뭐 당할 수도 있고 당했다 합시다. 시련을 당했다 하는 편이 더 낫겠죠. 버림받았다. 막 막장으로 판결을 짓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또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 현재의 그런 상황에 내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됐으니까 네 인생은 이제 땡쳤어 하는 게 우리 운명은 아닙니다. 우리 운명은 또 다른 키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것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희망. 인내와 희망이겠죠. 그래서 그 키를 내가 받아진다면 머지않아 나에게 어떤 운명의 시나리오가 새롭게 다가오는데 거기에는 캔들이라는 그 주제가 나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봅니다. 이 캔들은 뭐냐? 바로 촛불이죠. 촛불. 촛불은 어둠 속에서 켤 수 있는 광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이 있으니 천둥도 흘러내리고 거기에는 백합 한 송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백합은 뭘 상징을 하느냐? 영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사랑. 내가 어떤 남성과 여성과 버림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성의 어떤 모든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은 끝나는 것 같겠죠. 인생의 막장에 온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또 다른 나의 정신을 치유해주는 천사와도 같은 그런 인연이 다가온다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시나리오상. 그래서 그 초는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나는 이미 열쇠를 받았고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열쇠가 됩니다. 그것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초가 나타나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흥미롭죠. 그 초가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면서 어디론가 가자고 하죠. 그 초를, 촛농이 똑똑 떨어지는 그 초를 따라 내가 좀 아날로그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따라 어떤 길을 가니까 그곳에서 희미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 사람을 비추어 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맑은 표정으로 온화한 미소를 짓고 나를 맞이해 주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입을 여니까 천사의 목소리처럼 낭낭하더라 이 말입니다. 청아하고 낭낭하더라. 그 소리를 들으니 지난날의 아픔 이런 것이 아련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도 모르게 손을 내가 잡게 되죠. 잡으면서 나는 그 초가 비춰주는 그 백합의 상징에 이끌려 그 영적인 안내자와 같은 그 인연을 손을 잡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연애하는 사람의 스토리고 사업적으로 어떤 내가 좌절과 그런 관계가 깨어졌고 또 사업의 실패까지 했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예전에 하지 않았던 아이템을 듣게 되죠. 내가 예전에는 순대국밥 장사회가 다 들어먹었다 하면 순대 하지 말고 삼계탕으로 한번 바꿔보라. 삼계탕도 예전에 흔해 빠진 삼계탕 말고 좀 더 현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웰빙 음식에 가까운 삼계탕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웰빙 음식 온 아이템이 많죠. 내가 새로운 칼을 잡고 새로운데 도전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운명의 시나리오에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A타입은 운명에 이끌리는 대로 내가 순응하면서 가는 것이 아주 지혜롭고 좋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트랜스핑하는 원리는 뭐다? 내게 다가오는 물결 중에 험악한 물결은 피하고 부드럽고 조용한 물결이 오는 대로 내 몸을 내맡겨 조류를 타라. 뭐 어려운 문장도 아니죠. 그렇게 간다면 인생이 수월하게 풀리게 될 것이다. 뭐 누구를 두고 보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다 보면 두고 볼 사람이 그쪽이고 뭐 안 봐도 그만이고 그렇게 인생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B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B타입을 보니 버드플라잉이라 해가지고 새가 막 날아갑니다. 새가 날아오는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거죠. 제비가 그냥 오겠습니까? 박씨를 물고 오는 거죠. 새로운 소식을 내게 전하러 온다 이겁니다. 자, 새로운 소식이 오면은 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마음이 뭐 바운스 하죠. 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빨리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자, 인생은 여기서 현재 나에게 가르쳐주는 트랜스핑 기법이 있습니다. 뭐냐? 슬로우리입니다. 슬로우리. 천천히, 또 천천히. 자,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밥을 미친 듯이 퍼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습니다. 기도가 막혀갖고. 옛날에 기억은 안 나는데 중국 영화 어떤 걸 이렇게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 이거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만두를 연거푸 먹다가 목이 막혀서 쓰러져 죽는 거를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좀 심각한 가운데 웃음이 터져 나왔던 장면인데, 배가 고프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다렸던 소식이라고 해서 막 쭉 베끼듯이 막 뜯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에 내용이 뜯겨 나갑니다. 우리 기다리던 택배가 오늘 와야 되는데 안 온 겁니다. 내일도 안 오고 며칠 지나가지고 왔는데 빨리 열어봐야 되죠. 이빨로 확 쭉 뜯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안에 내용이 깨집니다. 막 과감하게 막 확 뜯으면 안 되죠. 인생은 다시 한번 조언을 해드립니다. 인생은 천천히 또 천천히. 장범준 씨 노래 중에 뭐 천천히 하자는 노래 가사가 있죠. 천천히 해야 됩니다. 사랑도 천천히 해야죠. 막 달라들면 어떻게 돼요? 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현재 천천히 해야 될 소식이 급히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막 흥미를 자아내죠. 자, 그런데 조만간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자, 징이 징 하고 울리는데 이 우통붙은 젊은 남자가 징을 크게 한번 칩니다. 이게 뭐냐? 이벤트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은 누구를 위하여 울립니까? 뭐 옛날에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하지만 이 징이 징 하고 울리면 이거 만인한테 알리는 겁니다. 니한테만 소식을 주니까 기다리라 해갖고 개봉박두 해갖고는 징을 안 친다 이 말입니다. 너와 너 가족, 너의 친구, 니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징을, 그것도 덩치 좋은 상남자가 위통을 벗고 징을 때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 징의 그 파장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다 안다는 것은 대단한 소식이다. 아주 서프라이즈 할 정도가 아니고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보다도 어떤 문명의 그런 시나리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이벤트, 그게 시작됐다. 시작돼서니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춤추고 짱구치고 노래 부르고 막 삐빠빠룰라 합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그 짧은 이벤트가 우리를 위안해 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수를 불러다가 야 노래 한 곡 불러봐라 하면 10분 부를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길어야 3, 4분이면 끝납니다. 그 사람 또 부르면은 그 필링이 안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B타입의 경우에는 굉장히 럭키하고 흥분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길래 이렇게 만천하가 떠들썩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만약에 어디 저 삼남면 무슨 리 한다고 하면 그 동네가 다 알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B타입은 축하드릴 이벤트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인생은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C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C타입을 보니 가스켓이라는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스켓이 뭔고 하니 관입니다. 관. 사람 죽어가지고 관 속에 뭐를 잡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관 속에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시신이 들어가죠. 그러니 자연적 조화가 죽은 꽃이 쫙 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관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관계가 다 너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던 짓을 다 멈춰라. 공부하던 것도 손 놓고 애정 노름하는 것도 손 놓고 성질 내가지고 막 니 내일 날새면 죽었다 할 일도 다 끝내라 이 말입니다. 다 끝내고 조용히 입을 덮고 마무리 짓자 이 말입니다. 이게 누가 그러겠습니까? 운명이 그래 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절도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운명은 우리를 한 번씩 깨우쳐 줍니다. 더는 안 돼 이러면 아싸하게 막 끝난다 이 말입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다 덮어버리고 너는 더 이상 안 돼. 니는 막 이제 운전하면 안 돼 이러면 면허좀 박탈이죠 바로. 이거 겁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 C타입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러한 것을 조용히 승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 좀 더 먹여야 되는데 하는 이런 애달픈 마음도 끊어야 된다. 다 끊어요. 우리 엄마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여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하고 좀 더 쪼개기 더 놀아야 되는데 못 논다. 덮어야 된다. 다 덮어버려야 된다. 내가 그런 것을 정말로 운명이 덮기 전에 내가 막 알겠다 하고 다 덮고 덜어 누워버리면 강씨처럼 덜어 누워버리면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부활 카드를 운명이 주더라.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일찌감치 포기를 깨끗하게 하면 한 만큼 내 삶이 구질구질하지도 않고 뭐 영화 시나리오 한 편처럼 쪽팔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알았다 좋다 넘어가자 내 다 뒤집어 쓸게 이러면 마 뒤가 조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내한테 뭐 줍니까? 위로의 꽃이 날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위로의 꽃. 그 아무짝에 또 꽃꽂이도 안 몬때를 좋아하지만 주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현재 그러한 것이니까 조언이라고 한 트랜스핑 기법은 뭐냐? 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누가 막 카톡에 불을 질러도 난 없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해빼라. 답장 안 하고 말 안 하고 죽은 사람처럼 행세를 하면 어떻다? 3일을 안 넘어가서 다 지나가는 잠잠한 바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내가 설치면 뭐가 됩니까? 송장이 설치면 그게 강시입니다. 강시. 강시는 맞박에 부적 한 판 붙이면 못 일어납니다. 부활이 안 됩니다. 맞박에 부적 붙인 강시는 부활이 안 됩니다. 기독교식으로 부활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당하기 전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하던 모든 일을 다 스탑하고 죽음 놀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미래에, 머지않은 미래죠. 어떤 일이 닥치는지. 미래에 보니까 잉크팟이라는 게 나옵니다. 잉크팟이 뭐냐면, 잉크통이 확 엎질러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잉크통이 엎질러지니까, 아이고, 이 큰일 났네, 다 된 밥에 콧밥 터졌네, 이거, 어쩌겠노, 하겠지만은, 이 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펜이 있고 한데 잉크병이 확 엎질러지면 글을 못 쓰죠. 임마 이거 소환장 판사가 적어야 되는데 잉크가 확 엎질러지고 또 가봐라 한번 써보자 이러는데 음자 펜이 부러지네. 그러면 오늘은 못 쓰겠다 이씨 다음에 보자 이래 되는 거예요. 저승차사가 잡으러 가려고 소환장 갖고 가려고 하는데 소환장이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잉크 다 속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운명이 나를 봐주더라.
이미 잉크통이 확 쏟아졌다는 거는 그 문제는 일단락 됐다 이 말이야. 운명이 막 알겠다 그 사람 신나게 깨빵 났으니까 막 이제 내버려 두자. 죽었는데 뭐 어쩌겠노.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리고 벌금도 때려야 되는데 이미 죽어버린 사망신고 났는데 뭐 벌금 누구한테 매길 겁니까? 안 돼. 막 다쳐라. 운명이 운명이 체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공과금 뭐 세금 막 밀린 거 통으로 통대 빈다 이 말이에요. 통대 버리니까 뭐 카드빚 이런 거야 내가 해결하면 되고 소소한 것은 내가 깨어나서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운명이 어지간한 문제를 다 막 해결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저승사자도 잡으려고 막 문 두드리고 부수고 하는데 이미 내가 관 코트 나무 코트 입고 들어 누워보니까 아 임마 갔구나 먼저 갔구나 이래가 소화장 들고 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내 스스로 털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흉살이 내가 죽기만 엎드려 죽은 진흙만 하면 깨갱 한 번만 하면 다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저절로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새로 하면 되죠. 어차피 우리 뭐 아기 때 빈손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D타입을 보겠습니다. D타입을 보니 포레스트라는 정글이 나옵니다. 포레스트래 이거 낭만적인 뭐 소나무숲, 전나무숲이 아닙니다. 정글입니다. 포레스트는. 정글이 딱 길을 막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정글을 헤쳐나가려면 마구잡이로 내가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진딧물한테 물리죠. 거물이 달라붙죠. 가시나무 찌르죠. 목이 달라들죠. 이거 그냥 육탄 보수객기에다가는 이게 문제가 아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숲을 헤쳐나가려 하면 가다 못해 토시라도 끼고 장화라도 신고 뭐라도 좀 장비를 챙기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상처뿐만 아니고 크게 다칩니다. 떼굴떼굴 굴을 수도 있고 아무 대책 없이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한테 지금 큰 장벽이 정글과 같이 막 나갈 수 없는 장벽이 딱 쳐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전하는 마음으로 에이 한번 뚫고 나가보자 이래가지고 막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해치고 막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해치고 나가는 것은 저 신의 입장에서 보면 가상하게 봅니다. 아, 살라고 노력하는구나. 열심히 한번 해봐라. 나한테 기회를 그렇게 주는 거죠. 현재 나는 열심히 헤쳐나가려고 노력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헤쳐나가다 보니까 좀 숲이 어느 정도 울창한 데는 내가 노력으로 헤쳐나왔는데 아이 갑자기 짠 하고 무슨 산신령이 면도칼과 같은 도끼를 안아 하고 주더라 이 말이에요. 에이 잘 됐네. 도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도끼를 받아지니까 진작에 그 도끼를 줘야지. 그 울창할 때 좀 도끼질 하면서 나왔으면 좀 수월스레 나왔을 텐데 다 나와가니까 도끼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도끼가 없는 것보다 있으니까 뭐 하다못해 뭐라도 잡으면 되겠다 싶으니까 용기가 가서 그 도끼를 손에 불끈 쥐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화근이다 이 말이에요. 화근이. 자, 도끼를 쥐어가지고 이왕 막 칼을 뺐으니까 썩은 뭐라도 자르자는 심사로 막 주변에 그 잡초를 이제 도끼질 한다 이 말이에요. 도끼질 하니까 그 칼날이 너무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도끼가 날이 면도칼 수준입니다. 마구잡이로 휘두르다 보니까 풀들은 깨지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내 종아리도 찍어버리고 나와 함께 있는 주변에 동행하는 사람 팔다리도 찍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가 아니고 이 도끼를 쓰되 잘 써라 하는 겁니다. 이 도끼가 너를 찍을 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속담에 발등에 도끼 찍힌다 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내 손에 도끼가 있으니 그 도끼를 믿죠. 내 손에 딱 쥐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뭐 짐승이든 뭐든 갖다 찍으면 내가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거 너무 박력 있게 때리 찍다가 보니까 그게 퍽석하고 깨지면서 통과해가 내 발등을 찍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휘두르지 마라. 이 도끼는 네 발등을 찍을 수가 있다 하는 거, 이걸 경고합니다. 숲 정글 헤쳐나가는 거는 내 노력으로 좀 고생하겠지만 헤쳐나간다 이 말이에요. 장애를 헤쳐나간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더 박력 있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주니까 아싸 좋네 해가 막 찍어 제끼면 내 발등을 다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아니면 내 측근의 사람을 내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옆에 있는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 옆에 있는 줄 몰랐는데 하면서 확 쳤는데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도끼를 주는 이거를 잘 휘둘러야 된다. 그걸 도끼는 어디까지나 여기서는 메타포죠. 상징 은유법이죠. 이 점이라는 것은 상징으로 나옵니다. 이 도끼라는 것은 내 손에 쥐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말도 도끼가 되고 또 행동도 도끼가 됩니다. 그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어렵게 힘들게 해 나오고 나서 다 돼가지고 내가 언행을 잘못 휘두르면 그 사람 내가 여지껏 내 때문에 그 사람 내 뒤에부터가 잘 왔는데 어찌 돼요? 아, 이 사람 밑에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얘가 딴 데로 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致命적인 실수를 너한테 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또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 D타입의 트랜스핑의 충고의 말은 언행이나 도끼가 될 만한 도끼는 이게 살상이나 어떤 그런 위험한 요소의 도구다 이 말이에요.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알 장진해 놓고 방아쇠 딱 잡고 여기저기 어디 하면서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맞든지 내 측근의 사람이 맞든지 해갖고 사단이 난다.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너에게 권리를 주는데 그 권리를 잘 써라. 안 받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좋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도끼 그런 거 없이 여지껏 헤쳐나왔으니까 주뭐 산신령 니에라 하고 도로 던져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 보이 은도끼는 되겠는데 이러면서 훗날 서지하고 챙겨놓는 게 화근이 된다. 이 도끼라는 것은 뇌물도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운명의 누군가가 나에게 바톤 넘겨주면 당신이나 하세요 하고 돌려주는 것이 현명하다. 자, 그렇게 보면서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로 보니까 이 무슨 청나라 무사도 아니고 머리 질끈 짜면 다크맨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크맨은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죠. 검은빛 나는 사람. 얼굴이 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머리 색깔이 새카만 사람이 숱이 많고 새카맣다. 얼굴은 좀 창백하다. 백지장처럼 희고 눈썹이 시커멓고 머리카락이 짙고 막 그런 사람이다. 딱 봐서 뭔가 분위기가 좀 엄산해 보이거나 어두워 보인다 해서 다크맨입니다. 우리나라 관상에는 다크맨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근데 이것이 외국의 카드가 되다 보니까 이 다크맨이라는 그 어두운 남자, 암울한 남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크맨이라 하는 이 사람과 인연이 되겠다. 지금 현재 네가 손잡고 있는 네 종업자나 애인이나 또 기타 네가 가깝게 지금 지내는 그 사람이 다크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굴이 안 까매도 되고 머리카락이 희리끼리 해도 됩니다. 되지만 현재 당신과 그 손잡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크맨이다. 이 다크맨은 좋지 않은 이미지요. 이 어떻게 보면 그 현상수배, 지명수배 이런 수배자의 형의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니를 나쁜 그 사람을 내가 손을 잡아서 나쁜 일을 도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너를 충동질해가 나쁜 구렁텅이에 넣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손잡으면서 네가 주도해가 그 일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뒷집 개가 날마다 짖어 제낍니다. 그러니 그 개를 막 없애뺐으면 딱 좋겠는데 내가 하려니까 걔가 내 얼굴을 아는 것 같고 이 사람 보고 언언하는 겁니다. 그 일을 끌어들이는 거죠. 알고 보면 그 걔는 지가 할 일을 하는 것 뿐인데 내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이 다크맨을 시키는 겁니다. 니 한 방에 저거 좀 해결 좀 해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인연을 맺어가지고 나쁜 일에 도모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시키는 대로 나와 합의가 되면 할 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인연을 그런 식으로 엮어나갈 확률이 큰데 이 트랜스핑의 원리로서는 인연,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람, 손잡는 사람을 잘 살펴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자도 다크맨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도 힘센 여자한테 맞으면 한 방에 갑니다. 그러니 내가 현재 지금 손잡고 뭐를 도모할 만한 인연이 누군지를 좀 살펴라 하는 얘기입니다. 살펴서 그 사람과 그런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꾸미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일을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꼭 반드시 하고 맙니다. 교과서에 청개구리가 와 나오겠습니다. 말을 가만히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를 또 자, 그랬을 때 이 바렐이라는 게 옷고통이 깨빠지는 부사진 거죠. 옷고통이 빠졌단 말입니다. 빠졌으니까 돼요. 안에 내용물이 다 쏟아져 나갔다 이 말입니다. 자, 안에 내용물이 다 쏟아져 나갔으니까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생수통 깨져 갖고 다 쏟아버리죠. 그거 왜 쏟았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해갖고 생수통을 쏟았다. 나는 지금 사막에 와가지고 차도 수독돼가 있고 그러면 당장에 목이 마릅니다. 차는 기름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물이 필요해요.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니까 이 물통 다 깨지고 물이 없는데 이 미래의 카드는 뭐냐? 내가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미 뭐 봉도학도 다 날아가고 없다 이 말입니다. 애정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애정을 더 갈구합니다. 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로 갔느냐? 두 번 다시 안 그럴게. 다시 한번 원모 타임 합니다. 그거 가고 나서 원모 타임 하면 뭐합니까? 이미 그 투모 타임도 안 됩니다. 다 갔다 이 말이에요. 날라간 거 붙잡고 애달바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게 이거 보이 목도 마르고 사랑도 가고 돈도 가고 뭐 다 갔다 이 말입니다. 다 가니까 없으면 사람이 막 더 갈증이 납니다. 그것이 정말 더 필요하고 그 애인도 여지껏 만난 애인 중에 가장 좋은 애인인 것 같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때는 사람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사고도 바꾸고 그게 안 바꿔지죠. 흰털 개 그거 막 검은 거 묻어가 검은 개처럼 보여도 씻으면 하이타로 빨면 또 흰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개가천선이라는 용어가 왜 있겠습니까? 하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 자체를 바꿔라. 술 잘 먹고 담배 골초고 이러면 다 끊으라 이 말입니다. 다 끊고 새로 시작하라.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문제를 프로젝트를 붙잡고 머리빡이 휘도록 붙잡아 봐야 답 안 나온다. 전혀 다른 캐 완전히 다 엎어버리고 새롭게 수립을 하면 이거는 해결이 난다 이 말입니다. 기업에 5% 성과 달성하라 하면 못합니다. 그 5%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30% 초과 달성하라고 하면 예전에 해왔던 방법을 다 버리고 새롭게 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기초부터 새로운 공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현대 속담 중에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차시환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은 시체 빌려와서 쓰고 해보라는 겁니다. 니는 니 몸띠 갖고 안 되니까 저 강씨 몸띠 갖고 와가지고 한번 해보라요. 그게 시체를 빌린 게 차시입니다. 차시. 그렇게 해서 체질 개선을 한번 남은 시체를 빌려와서라도 한번 접목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앞으로 네 인생도 무지개가 뜰 것이다 하는 것을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그 트랜스핑 기법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인생을 보면 내가 주체가 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면 인생의 험난한 물결이 하루에도 수천 개가 넘어오는데 그것을 좀 수월스럽게 넘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트랜스핑 기법입니다. 자, 그래 오늘은 이 카드로 이용한 그 물에 띄운 그 점의 형상,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조언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